최근 인터넷에서 충격적인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 공군이 종이컵을 12.80달러에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캐나다가 미국의 에너지 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소문도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모두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들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싱가포르는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싱가포르가 양국의 입장을 모두 취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정부선거 향상위원회에 참여한 후 몇 가지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 국방부가 매년 6억 달러를 스시 구매에 쓴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 공군이 종이컵 하나에 1.280달러를 지출했다는 주장입니다. 머스크는 또 미국 연방세무청이 매달 23만 달러를 스타벅스 커피와 계피향 커피 캡슐을 구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공식 계정을 확인해본 결과 이 모든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고 농담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추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미국에 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해보니 이 정보는 완전히 오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그 많은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인 그룹들이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며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미디어들도 자신들의 시각을 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건 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약 31%만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신뢰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이며 많은 가짜 뉴스가 퍼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미디어를 보지 않고 시민 기자와 같은 개인들이 전하는 정보만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 금청즉명, 천청즉암, 많은 말을 들으면 밝고 한쪽만 들으면 어두운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한쪽 의견만 듣고 믿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한쪽 말만 믿고 따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감정적인 만족감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을 진실로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야만 합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오늘날 우리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트릭스 영화에서 네오가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빨간 알약을 선택하면 진실을 볼 수 있지만 파란 알약을 선택하면 안전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네오는 빨간 알약을 선택하고 도전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고 환상 속에 살지 말아야 합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진핑이 2027년 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전통적인 미디어는 종종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사실과 개인적인 의견을 구별하기 어려워합니다. 결국 전통적인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맞는 정보만을 선택하면 우리는 가짜 뉴스의 덫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태종의 유명한 말 금청즉명, 천청즉암은 우리가 진실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나서야 우리는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우리는 항상 진실을 추구하고 다양한 관점을 듣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정보의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가짜 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좌와 극우 그룹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음모론도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도 점점 더 편향적이 되어가고 있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사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건 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 중 약 31%만이 주류 언론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우 낮은 수치로 가짜 뉴스가 퍼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류 언론을 보지 않고 개인들의 의견만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인터넷에서 퍼지는 허위 정보를 접하게 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를 접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옛말에 금청즉명, 천청즉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측의 의견을 듣고 나면 사물이 분명해지지만 한쪽의 의견만 듣게 되면 사물의 본질을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는 역사 속 태종과 위징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정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을 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만약 한쪽만 듣고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는 쉽게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쪽의 의견만 듣고 따르는 이유는 감정적인 만족감 때문입니다.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우리는 종종 감정에 의해 휘둘리며 자신이 지지하는 의견과 일치하는 정보를 진실로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경청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인내심입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라도 차분히 듣고 그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정을 억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고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우리는 가짜 정보를 피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네오는 붉은 알약과 파란 알약 중 붉은 알약을 선택하여 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직시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 관점을 듣고 그 중에서 올바른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현재와 같은 복잡하고 불안정한 세계에서 각 개인은 정보 분석 능력을 키우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경청하고 일방적인 정보에 급히 믿음을 두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잘못된 정보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의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한 세금은 10%가 추가되어 총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각각 0%에서 25%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중국에 대한 세금은 10%에서 30%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므로 세금 부과는 남쪽에서 들어오는 상품이나 불법 이민자들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전략에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입니다. 비록 트럼프는 아직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세금 문제를 언급했고 2017년에는 중국에 대해 세금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역 전쟁은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수출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폐 가치를 낮추었지만 현재 중국은 더 이상 인민폐 가치를 계속 낮출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환율은 약 7.4위안 대 1달러이고 계속 낮아지면 8위안을 넘어서면서 인민폐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이 중국을 떠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화 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수출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려면 불량 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돈을 찍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돈을 찍으면 인민폐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중국은 외환보유고에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중국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가 중국을 직접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재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CEO와의 만남 후
트럼프는 1월 18일부터 칩, 석유, 가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의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만의 TSMC에서 많은 칩을 생산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통해 엔비디아가 미국의 칩 생산 공장을 세우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 대체 불가능한 칩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칩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기업들은 계속해서 대만에서 칩을 생산해야 할 것이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칩에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칩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대체 불가능한 고급 칩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여 제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석유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매일 약 460만 배럴의 석유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에너지의 약 25%는 다른 국가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세금 전쟁 중인 상황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일 수 있지만 다른 보복 조치는 실행될 수 있습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는 즉시 보복 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웠으며 그 중에는 트럼프의 고향인 플로리다주의 도시들을 포함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중국에 세금을 부과할 때 중국이 미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줄이려 했던 전략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플로리다의 도시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아직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약 1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양국 간의 많은 논의와 협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는 트럼프가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은 40만 개의 일자리를 잃고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의 협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최근 딥시크 사건과 관련해 싱가포르가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관련이 깊으며 특히 딥스라는 이슈가 발표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의 첨단 칩 수출 제한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작년 11월 엔비디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싱가포르가 전체 매출에서 약 2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싱가포르가 왜 이렇게 많은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와 같은 대형 계산 시스템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며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버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미국 등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야 하므로 싱가포르는 데이터 센터의 본거지라기보다는 그 지점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25%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정책은 중국을 타겟으로 한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은 인민폐 가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현재는 추가적인 절하 여지가 적습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큰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통화 가치를 유지해야 하고 둘째는 수출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이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려면 불량 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민폐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집중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엔비디아와의 회담 이후 반도체, 석유, 천연가스, 철강 등 다양한 품목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대만의 TSMC에서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통해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TSMC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 애리조나 공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석유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하루에 약 460만 배럴의 석유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에너지 공급에서 약 25%는 해외에서 수입되므로 트럼프는 에너지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세금 전쟁에 돌입하면서 멕시코와 캐나다는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트럼프의 고향인 플로리다주의 도시들에 세금을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멕시코도 비슷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딥스와 관련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싱가포르가 엔비디아의 22%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싱가포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첨단 반도체를 수입하는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는 아마도 반도체를 중개하거나 다시 판매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반도체가 실제로 중국으로 밀반입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2월 1일 딥스와 관련된 칩 수출 통제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수출 통제를 받는 칩을 구매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신이 국제 상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서방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다질 수 있는 문제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홍콩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진 후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금융 중심지로 인식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의 돈 세탁 사건과 공직자의 연루 문제 등으로 법치와 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싱가포르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안보와 경제적인 면에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구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과거 미국과 중국이 긴밀히 협력하던 시절에는 싱가포르는 양국의 갈등을 완화시키며 양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중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싱가포르가 이러한 이중적인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하나는 DEI, 다양성, 평등, 포용 문제였습니다. DEI는 사실상 특정 인종의 비율을 달성하려는 시도로 이를 위해 기준을 희생시키고 일부 그룹에 대해 차별적인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이 미국 내 많은 기업과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켰고 최근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비행기 사고는 이러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환자를 이송하던 비행기가 주택가에 추락해 폭발하면서 모든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DEI의 영향을 받은 정책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트럼프는 푸틴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우크라이나와의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승리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전쟁의 종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 문제에 대해 미국이 이를 다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와의 외교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며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미국에게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그린란드 문제도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전략적인 위치로 보고 있으며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고 미국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의 전략적 위치로서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럽은 불법 이민자 문제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스웨덴은 매년 자국으로 돌아가는 많은 이민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앞으로 더 강력한 이민 정책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럽 전역에서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안보와 경제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력 공급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고 20% 이상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것도 의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칩들이 중국으로 밀매되고 있을 가능성도 크며 이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를 부인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싱가포르와 관련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홍콩이 국가안보법 시행 이후 금융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했지만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 사건이 발생하며 법치주의와 정부의 명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너무 작은 나라로 외부의 영향과 통제를 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싱가포르가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